이전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다이렉트 3D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다이렉트 3D가 시작되는 가장 그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이렉트 3D에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 처리하는지 그 전체적인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이 조금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첨부 파일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요 부분만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늘릴게요. 제일 먼저는 여기 벌텍스, 그 다음 데이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되어 있는데요. 자, 3D라는 것은 정점을 기반으로 해서 정점 데이터를 사실은 처리를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정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와 같은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뭐 테셀레이션이라든가 버텍스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칩니다. 즉 정점을 처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우고요. 바로 여기 나오는 지오메트리 프로세싱이죠. 3D에서 이와 같은 그 정점들을 처리하지만 그 정점들을 어느 위치에 이동하거나 또는 회전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하학에서 행렬이라든가 벡터라든가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추가되죠. 그래서 3D 공간에서 한 점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행렬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 같은 그 기능을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3D에서는 행렬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점들은 전부 다 벡터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개의 개념에 의해서 정점들은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에서는 선형 대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형 그 대수학이 있고요. 꼭 선형 대수학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정석에 보게 되면 물론 그 고3 그 정석책 또는 수학책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책 보면 이제 벡터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행렬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같은 벡터와 행렬 그런 사항들을 알아야 되는데 요 내용들은 선형대수학이라는 그 부분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 지오메트리 프로세싱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이제 다음 그 강의에서는 요런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림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처리가 끝난 후에는 이 픽셀 프로세싱이라든가 해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정점이 하나 화면에 딱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차트는 다이렉트 3D와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와의 관계인데 이것은 뭐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 그래픽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32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이렉트 3D API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할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DDI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픽 하드웨어에서 제공해주는 그것은 드라이버겠죠. 그렇죠? 그런 드라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윈30 API에서 그래픽을 이용해서 뭔가를 출력하거나 선을 긋거나 아니면 모든 출력을 할 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GDI죠. 그렇죠? GDI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GDI와 이와 같이 요 상태에는 뭡니까?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그 구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할 디바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오늘날의 그래픽 카드는 대부분이 그래픽 가속
그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픽에 관련된 연산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그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 매트릭스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계산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엑셀레이트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같은 장치가 바로 HAL 디바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도 이용하겠지만 HAL 디바이스를 대부분 이용해서 우리가 3D를 렌더링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다 빠른 어떤 출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성능을 체크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들의 그런 그 그래픽 카드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돼 있으므로 그렇게 물론 상용화할 때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그것은 대부분들이 그렇게 오늘날의 그래픽 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고도 프레임을 작성해도 웬만한 그것은 다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HAL 디바이스에서 하드웨어 어브스트랙션 레이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하드웨어의 엑셀레이트 기능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출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바이스는 소프트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래픽 카드의 어떤 어떤 엑셀레이터 기능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는 보다 조금 좀 늦겠죠.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어떤 그래픽 카드에도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돌릴 수 있는,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HAL 같은 경우는 어떤 아주 특수한 그런 그래픽 카드에서는 구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 그래픽 카드에서는 HAL을 이용해서 전부 다 프레임을 작성해도 된다는 될 만큼의 그래픽 카드가 그만큼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요 전체 구조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다이렉트 3D를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렉트 3D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했던 여러분들 윈32로 만들었던 그 구조 안에다가 이제 다이렉트 3D를 이제 넣어서 실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텍스, 점 하나를 출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우리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3D에 대한 초기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3D가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하고, 과거 옛날에는 다이렉트 X 자체가 그 OS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OS에도 우리가 그 탑재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3D를 새로 깔아줘야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다이렉트 X하고 OS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OS에서도 어떤 그런 그래픽 출력할 때는 다이렉트 X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죠. 자, 그러면은 다이렉트 3D의 초기화 및 그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이렉트 3D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한번 따라가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다이렉트 3D 라이브러리와 헤더 경로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했잖아요. 그렇죠? 생성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입니다. 2010을 기준했을 때 물론 2008도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에서 솔루션 탐구의 프로젝트 여기서 속성을 여러분들 딱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속성을요. 요거를 제가 조금 속성을 딱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디렉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이런 디렉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디렉터리가 있어요. 그렇죠? 속성 페이지 보면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디렉터리요. 그래서 요 디렉터리에다가 우리가 인크루드와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그 같은 그 경로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3 9.0C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4비트 버전인데도 프로그램 파일즈의 X86, X86 안에 다이렉트X SDK에 깔려지고 거기 안에 보면은 여기와 같이 자, 다시 요거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와 같이
include 파일과 library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샘플즈인데 여기 샘플즈 안에는 다이렉트 3D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 사항들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 되면 샘플즈에 있는 그런 그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게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뭐 고지고대로의 어떤 그 답이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응용해서 이제 우리 게임에 맞게 적용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샘플즈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nclude library 이 두 개의 파일을 우리가 등록을 해줘야만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요.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여기 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이 있으면 헬프 파일이 있죠. 그래서 그 헬프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다이렉트 9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떠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CHM이라는 파일이 있죠. 다이렉트 X SDK CHM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밑에 내려가면은 윈도우즈 그래픽스 CHM이라는 요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파일을 좀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DK는 SDK에 대한 튜토리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제들에 대한 그 사항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raphics.chm이라는 요 파일 안에는 전반적으로 다이렉트X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파일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서 보시되 문제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뭐 중간중간에 좀 참조를 하시면 좋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두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두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포함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함 디렉토리 여기에는 include 파일. 그래서 그는 includ에서 아까 봤던 그렇죠? 요 파일, 요거죠, 그렇죠? 요 그 경로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는 아까 봤던 여기는 lib 요 파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나만 따라서 해보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편집을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여기에다가 라인에다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C에서 파일지에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게 다이렉트X SDK 들어가고 해서 include 요 부분 있죠. 여기서 폴더 선택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include 파일과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를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윈32 API 이 그 프로젝트 안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include 파일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포함 헤더는 dcd9.h라는 헤더 파일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그 경로를 등록했기 때문에 포함 헤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죠. 샵 include, 그렇죠? include,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dcd 9.h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주는 거 여러분 차이 아시죠? 요거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경로에 등록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뭡니까? 등록하지 않고 우리가 생성한 그 같은 헤더일 경우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3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함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xguid.lib, dcd9.lib, 그 다음에 dcd9x.lib에서 조금 더 요 dcd9에서 좀 확장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dcd9.lib인데 이와 같은 포함 라이브러리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우리 프로젝트 할 때 링커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링커가 하는 역할이 라이브러리를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링커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주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 아까와 같은 똑같이, 그렇죠?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보시게 되면 링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링커에 대한 셋업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일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링커, 링커 요 부분에 링커 요 부분에 보면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력. 자, 입력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 위 상단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추가 종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추가 종속성에서 여기도 지금 제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dxguid.lib 여기 제가 지금 입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dxguid.lib, dcd9.lib, dcd9x.lib하고 각각을 어때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편집이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죠? 예, 편집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넣고, 그렇죠? 가장 안전하죠. 예, 라이브러리를 제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엔터 치고 넣고 엔터 치고 넣고 엔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줄로 여러분들 하기 원한다면은 이렇게 하나 넣고 요 뒤에다가 뭘 해줍니까? 세미콜론. 그 다음에 d3d9.lib 이렇게 세미콜론. 그 다음에 d3dx9.lib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같이 하나 넣고 엔터, 하나 넣고 엔터 안 하시고 그냥 한 줄에 넣고 싶은 분들은 각각의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 그렇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와 같은 그 다이렉트 3D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준비죠. 이제 다이렉트 3D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3D 디바이스의 생성도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그 관계로 다음 강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